안녕하세요. 70세 된 김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저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텍사스에 살고 있거든요. 20년 전쯤에 남편과 함께 아들을 따라 이민을 왔어요. 그때만 해도 꿈이 있었죠. 새로운 땅에서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아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도 가서 손자도 봐주고 그런 평범한 가족의 꿈 말이에요. 남편이 정호 씨였는데 한국에서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을 했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25년 동안 다녔고요. 그쯤에 아들 태준이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휴스턴에 있는 IT 회사에 들어간 거였어요. 아들이 부모님도 오시라고 하니까 그때 남편하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나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남편이 용기를 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아들이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래서 한국에 있던 집도 팔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미국으로 왔죠. 그게 2002년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모든 게 낯설고. 그런데 더 힘든 건 며느리였어요. 수진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은행원이었대요. 처음엔 그래도 예의는 지켰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네요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손자 준호를 돌봐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아예 못하게 하고. 한국 음식을 해주려고 하면 여기서는 그런 냄새 나는 음식 하지 마세요 하고. 한국말로 손자하고 이야기하면 준호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웃고 있어 이래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한테 말해볼까 했지만 아들은 직장 일로 바쁘고 집에서는 아내 편만 들고.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2019년쯤에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텍사스니까 석유 관련 투자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때 유가가 엄청 떨어져서 석유 회사 주식들이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여보, 지금이 기회야. 25만 달러 정도 투자해보자. 2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였어요. 우리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여보, 그 돈 잃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석유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 지금이 바닥이야. 몇 년만 기다리면 몇 배는 될 거야. 아들하고 며느리는 당연히 반대했죠. 특히 며느리가 정말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아버지, 그 나이에 그런 도박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누가 모시고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우리가 짐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을 믿고 한국까지 떠나온 거 아니야? 이번에도 나를 믿어줘. 그래서 결국 투자를 했어요. 투자하고 나서 며느리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예 대놓고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 돈으로 우리 집이라도 사주시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넣으셨어요? 혹시 나중에 돈 잃으시면 우리한테 손 벌리실 건 아니죠? 정말 상처받는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어요. 투자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가봤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장례식 때도 며느리는 차가웠어요. 조문객들한테는 울면서 인사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투자한 돈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였고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어머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여기서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요. 아들도 아내 편이었어요. 엄마 혼자 여기 계시면 저희도 걱정돼요. 한국 가시면 친구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다 정리하고 온 건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위로도 받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느 날부터 현관문에 CCTV를 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러 가면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 오세요. 준호도 크고 저희도 바쁘고. 손자 준호는 이제 15살인데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한국말 쓰지 못하게 했거든요. 할머니와는 영어로만 대화해 이러면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안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정말 서러웠어요. 손자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날에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으로나 보게 되고. 가족 행사니까 가족끼리만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러면서도 명절 때는 연락이 와요. 어머니 세뱃돈 준비하셨죠? 돈 때문에만 연락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손자니까. 그런데 작년에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그러면서 석유값이 엄청 올랐어요. 남편이 투자한 석유 주식들이 갑자기 폭등한 거예요. 25만 달러가 850만 달러가 됐어요.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증권 회사에 몇 번이나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투자에 그런 안목이 있으셨다니.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매주 안부 전화가 오고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손자도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집에 놀러 와요? 며느리가 시킨 거겠죠. 그리고 아들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투자 관리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아, 이제서야 관심을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준호 대학 등록금도 많이 들고 저희 집도 좀 큰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도박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 돈에 관심을 보이다니.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래서 결심했어요. 교회에서 아는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하기로요. 처음에는 일부만 기부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욕심내봤자 뭐해요. 저도 이제 70살인데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기부 절차를 밟았어요. 850만 달러 전액을 아동교육지원재단에 기부한다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완전히 돌았어요.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어머니 정신 나갔어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정신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준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갑자기 어떻게 마련해요? 정말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울부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수진아, 그 돈이 왜 내 돈이야? 내 남편이 번 돈인데? 그리고 너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준호 등록금은 너희가 알아서 해. 처음부터 할머니 돈 당하지 말고. 아들도 와서 울면서 말리더라고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도 똑똑히 말했어요. 태준아, 너도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해봤니? 아내 편만 들고 엄마는 신경도 안 썼잖아. 그리고 아빠가 투자할 때는 반대하더니 돈이 되니까 관심 보이는 거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했거든요. 기부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할 생각도 없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하면서.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며느리도 저한테 관심 없을 거고 저도 그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만난 분들과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피만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그리고 남편이 투자한 그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남편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돈이 좋은 일에 쓰였네 하면서. 요즘은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며느리가 CCTV 달아놓고 이제 그만 오세요 했을 때는 정말 서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됐어요. 그때부터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70살인데 언제까지 남 눈치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고. 며느리는 아직도 화가 나서 못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건 그녀의 문제예요. 저는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남편이 용기 내서 투자해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마세요. 진심이 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850만 달러를 기부해서 행복하다니 며느리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것. 여러분도 모두 그런 행복 찾으시길 바라요.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70살의 새로운 인생. 며느리가 이제 그만 오세요 했을 때는 서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거든요. 이제 정말 그만 갈게요. 그들의 삶에서도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는 마음에서도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남은 날들은 정말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